대한항공의 보잉 737 항공기가 처음 취항하는 뜻깊은 순간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넌 내게 fly forever. You tell me all the right things left and right. That you say what you wanna say. 타임머신을 타고 시공간을 넘어. Oh yeah.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항공에서 지난주에 새로 도입한 따끈따끈한 비행기 보잉 787-10을 탑승한 후기를 보여드릴게요. 딱 일주일 전이죠. 7월 20일에 한국에 도착을 해가지고 5일 만에 나리타에 투입이 되는 완전 새 비행기 대한항공 보잉 787-10 요거 한번 타러 가볼게요. 이 녀석이 엄청나게 핫해요. 계속 한국으로 들어오는 날짜가 미뤄지면서 기다리는 팬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마침 들어왔다길래 저도 카메라를 들고 인천공항으로 왔어요. 오늘 타고 가는 787-10 인도된 지 일주일 된 아주 뜨거운 녀석이고요. 대한항공은 보잉 787-9를 10세대 갖고 있는데요. 요거는 보잉 787-10이고요. 동체 길이가 9보다는 조금 더 길지만 항속거리는 9에 비해서 살짝 짧아졌어요. 그래서 장거리보다는 중단거리에 투입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좌석수가 또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곳 위주로 다닐 거라고 예상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대충 항속거리가 밴쿠버까지가 리밋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항공기 정말 새거티가 아주 팍팍 납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나리타까지 다녀올 거고요. 현재 보잉 787-10 요 8월 스케줄은 나리타와 방콕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한항공을 자주 타는 편은 아닌데 요즘에 대세가 또 대한항공으로 일렬 정도 해처모여 느낌이라서 어떻게든 타야 되는 운명이 됐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발권을 했습니다. 저는 인천 나리타 편도로 64만 9천원에 비즈니스 발권을 했고요. 복편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32,500마일. 이게 또 성수기 차감이 돼가지고 어쨌든 힘차게 발권을 마쳤습니다. 대한항공에서 비즈니스, 그러니까 프레스티지 클래스가 대격변이 일어났어요. 이 녀석부터 문이 달려 나옵니다. 제가 다른 나라 항공사들 문 달린 비즈니스를 본의 아니게 좀 몇 개를 타봤어요. 그래서 그거랑 조금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잡돌이 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 볼게요. 떨리네요. 새 비행기. 보딩 패스를 확인하고 들어가기 전에 이 도어 상단에 보시면 태그가 2개가 붙어 있어요. 하나는 이 녀석 고향 보잉 컴퍼니 렌튼 워싱턴주 미국, 그 다음에 모델 넘버하고요, 시리얼 넘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보시면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 비행기의 소유주에 대한 딱지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리스고요. 대한항공에서 리스 기간이 끝나면 할부 구매처럼 대한항공 소유가 되는 금융 리스라고 시장에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또 잡소리 그만하고 내부로 들어가면 클린샷은 실패입니다. 실패. 근데 파티션이 진짜 높네요. 지금 보시는 게 대한항공의 새로운 프레스티지 스위트 2.0입니다. 121 스태거드 타입의 시트, 이렇게 각각 시트가 독립된 방 안에 있는 것처럼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진정한 스위트형 시트입니다. 파티션이 정말 높게 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딩 도어가 달려 있습니다. 그냥 딱 봐도 간지가 나요. 지금 보시는 곳은 제일 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7B 제일 앞열이에요. 발 올려놓는 곳의 공간이 제법 넓고요. 좌측으로 수납 공간이 하나가 더 있는 좌석입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서 중간열로 가볼게요. 좌석 배치도상에 가운데에 2개의 좌석이 모여지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허니문 시트라고 사이가 좋으신 분들 더블베드 마냥 누울 수 있는 곳입니다. 여행하다가 싸우셨으면 이렇게 파티션을 올리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는 애틋하다, 우리는 손을 잡아야 잠이 온다, 이런 커플분들은 시트를 싹 눕히시고 칸막이 버튼을 눌러서 내리시면은 짠! 이렇게 2분이서 충분히 손 잡으시면서 주변에 시기, 질투 이런 것들 문이 달려 있으니까 다 무시하시고 가실 수가 있어요. 이제 제 자리로 왔습니다. 이 시트는 콜린스사의 호라이즌 프리미어 제품이고요. 지난번에 리뷰했던 에어인디아의 A350 그 비즈니스 시트랑 같은 제품의 유형입니다. 슬라이딩 도어가 달려있는 요즘 트렌드에 적합한 프레스티지 스위트 2.0. 일단은 시트부터 냅다 눕혀볼게요. 풀플랫 시트입니다. 아주 쭉쭉 그냥 누워갈 수가 있어요.
787-10이 지난번에 리뷰했었던 팬티 밀리는 777-202R 요거를 대체를 한다면 저는 정말 대한항공 믿고 발권할 것 같아요. 772는 T-Way 주고 787-10으로 가자! 좌석 길이 한번 재볼게요. 저는 아이폰 측정 어플로 쟀고요. 얼추 약간의 오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쭉 눕혔을 때 약 2m가 나옵니다. 와, 이거 좋네요. 지면하고 수평인 부분은 허리 쪽이고요. 그 순환고도 때 좀 편하게 가시라고 머리 쪽은 살짝 각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트를 다시 접도록 하겠습니다. 내장재 마감이 일단 되게 고급스러워요. 일단 쉘 쪽을 보시면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로 잘 때 코 골아도 코 고는 소리가 조금 상쇄가 돼가지고 덜 쪽팔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머리 쪽은 접히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슬라이딩 도어, 이게 닫히질 않습니다. 이게 기능을 잠시 막아뒀다 그래요. 순정 시트에서 조금 더 좋게 한다고 그 파티션의 높이가 살짝 높아지면서 문 닫는 기능을 열어두기 위한 절차가 살짝 딜레이가 됐다고 합니다. 얼추 듣기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좀 추워질 때쯤 춥지 않게 문을 닫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데 막아놨어요. 확 뜯어버릴까? 박음질 패턴으로 무드등이 벽에 달려 있고요. 위치별로 3개, 그리고 밝기를 조절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콘솔부 버튼들입니다. 좌석 조절 버튼 이렇게 쭉쭉 있고요. 해가 표시된 건 발받침대 오토만의 밝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달이 표시된 거는 자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방해 금지 버튼입니다. 이렇게 빨간 불이 외부에서 들어와요. 와, 이것도 간지가 나네요. 충전 포트는 완전 최신 USB-C 타입으로 2개가 있습니다. 고속 충전이에요. 이거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콘솔부 하단에 전원 포트가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도 충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좌석에 딱 하나 있는 수납함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 금색, 여기를 열면 거울이 달려 있고요. 헤드폰을 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컨도 여기 숨어 있는데요. 이거는 미러링이 안 되는 그냥 터치형 리모컨입니다. 이 수납함의 깊이는 아이폰이 이렇게 세로로 수납되는 깊이예요. 14.6cm. 와, 이 시트가 거의 전기차 충전소급으로 충전할 때가 많습니다. 무선 충전도 지원을 하고요. 이게 생각보다 잘 돼요. 제가 이리저리 폰을 움직여 봤는데 이거 잘 먹습니다. 이 프레스티지 스위트 2.0 현재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자, 계속 살펴볼게요. 발 올려놓는 공간, 요 오토만 깊숙이 들어가 있고요. 이 공간은 오토만인 동시에 앞 좌석의 콘솔부입니다. 오토만의 좌우 너비는 약 34cm 정도 측정이 되고요. 이 공홈의 시트색이 황토색이라서 당황했었는데 이 시트색은 다크그레이 색이네요. 패브릭으로 되어 있는 이 시트, 이 시트 패턴은 대한항공 A321 네오 비즈니스 시트랑 결을 같이 합니다. 이 시트 좌우 너비는 약 44cm가 측정이 또 됩니다. 이게 살짝 오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요. 벽 쪽에 죽은 공간이 있고요. 거기에는 또 팔걸이가 달려 있습니다. 반대편에도 팔걸이가 달려 있는데 높낮이 조절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 동일 사양 에어 인디아 시트에는 벽을 다 깔끔하게 밀어버렸어요. 시트 측면으로 보시면 물병 꽂는 곳하고 작은 공간이 하나가 더 있네요. 또 하나의 특징, 모니터. 23.8인치의 모니터라고 합니다. 이 크고 반짝이는 이 23.8인치의 모니터 많이 비칩니다. 얼굴이 그냥 나와요. 그래서 저는 누워서 찍었습니다. 이거는 약간 비즈니스 탔다고 인스타 자랑할 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얼굴이 비쳐가지고. 기내 엔터 시스템은 대한항공 A321 네오에 달린 그 녀석 그대로고요. 사실 저한테는 에어쇼만 보는 모니터예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대한항공 보잉 787-10 세이프티 카드로 기종 인증을 하겠습니다. 세핑 아주 새거 대한항공. 이 비행기는 기내 와이파이를 또 지원을 하고요. 메시지도 돈을 내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요즘 전 세계적인 기내 와이파이 추세는 메시징은 무료, 그 다음에 나머지 데이터들은 유료예요. 비행기를 밖에서 보시면 중간에 물집처럼 튀어나온 게 있어요. 저게 안테나라고 합니다. 저거 보이시면 와이파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그리고 아직 시트 색깔하고는 안 어울리는 담요하고요.
다음에 예전 그대로의 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제자리로 했을 때 무릎의 움직임이나 자유도는 또 괜찮았습니다. 자, 이제 프레스티지 스위트 2.0 요 시트는 대충 다 살펴봤어요. 대한항공의 보잉 747 항공기가 처음 시행하는 뜻깊은 순간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휴대전화등 전자키, 비행기 모드로 바꿔 첫 비행기, 그 첫 취향에 대한 안내가 나오고요. 이 타이밍에 세이프티 비디오가 나옵니다. 야, 이거는 거의 제가 외우고 있어가지고 정확한 타이밍에 선글라스를 씌워주고요. 항공기가 푸시백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한항공하고 진에어를 지나서 여왕님도 옆으로 지나가고요. 건너편 유리창에 비친 787-10 기내 모니터가 저만큼 비쳐요. 근데 화질은 좋습니다. 아시아나 정비고 쪽에서 분해가 되고 있는 그 대한항공 A380도 보이고요. 이륙 안내와 함께 이제 항공기가 나리타로 첫 이륙을 합니다. 대한항공의 첫 보잉 787-10 이륙 엔진음 바로 들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조금 깁니다. 순환고도로 올라왔고요. 기내는 조용합니다. 첫 취향일이라서 항덕분들이 꽤 많이 탑승을 했어요. 여기저기 저처럼 그 시트를 카메라에 담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 혼자 튀지 않고 이렇게 찍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바로 시트를 눕히고요. 오토만 공간 드디어 체험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을 쩍볼로다가 이렇게 대자로 뻗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즘 세대의 스태거드답게 아시아나의 그것보다는 면적이 넓습니다. 위아래로도 공간의 여유가 있어요. 이게 극적으로 넓지는 않지만 크게 불편한 건 없는 정도입니다. 저는 이 시트 쿠셔닝이 되게 괜찮았어요. 적당히 푹신푹신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항공사에 흔히 달려있는 쓰지도 않는 마사지 기능이 빠져 있어가지고 조금 더 안락하게 누울 수가 있어요. 벽면에 스웨이드 재질을 한번 이렇게 쓰담쓰담 해보고요. 이 대한항공이 새 회장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프리미엄 캐빈의 인테리어에 공을 엄청 들이는 것 같아요. 이게 A321 네오부터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오는 A350 말고 찐 대한항공 A350 요거 기대해봐도 되겠죠? 기내 엔터 터치 감도는 거의 기절 수준이고요. 뭐 볼지 고민되시면 눈 감고 돌리다가 찍기 해가지고 보는 거 하시면은 덜 지루할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은 대한항공 A321 네오처럼 블루투스로 개인 이어폰 연결이 가능하고요. 액정이 없는 리모컨 대신에 내 휴대폰을 연결해서 조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리타로 가는 길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놓친 게 뭐가 있나 볼게요. 일단 모니터 옆으로 수납 공간인 척 하는 데가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간입니다. 에어인디아 같은 경우는 여기 간이 옷장을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파티션이 높았던 복도, 이게 찐 프리미엄이지 요거를 내뿜고 있는 프레스티지 캐빈, 높이가 제법 됩니다. 이 파티션 높이는 52인치라고 하는데 얼추 비슷하게 측정이 됐어요. 약 1.3m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 문 닫힌 상태에서는 앉아서는 옆좌석이 뭘 하는지 알 길이 없을 것 같아요. 허니문 시트 좋겠네. 기내식을 먹을 타이밍이기 때문에 밥상을 펴보겠습니다. 모니터 아래를 누르면 밥상이 튀어나와요. 이거 에어인디아의 같은 시트에서는 경첩이 되게 헐거워가지고 이착륙할 때마다 지 맘대로 툭 내려와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이게 같은 시트라서 이 부분이 되게 견고하게 만들어졌을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엄청 빡시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밥상은 착착착 3단계로 펴지고요. 면적이 예술입니다. 아주 그냥 구첩반상 차려도 되겠어요. 뭐 난기류 오면 다 엎어지겠지만. 제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퀵턴이라서 올 때 갈 때 두 끼 먹다가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갈 때는 샐러드랑 빵만 받았고요. 올 때는 스테이크 받았어요. 이게 좌석이 3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편리한 점은 밥상을 밀어놓고 편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상 엎을까봐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마지막으로 밥을 안 먹을 때는 이렇게 아이패드나 휴대폰을 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딩도 기능을 락걸어서 좀 아쉽긴 한데 다음에 문 닫힐 때 한 번 더 탑승해야죠 뭐. 작동이 잠시 막혔지만 그래도 시트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늦었지만 화장실로 한번 가볼게요. 맨 앞에 있는 가장 큰 면적의 화장실. 대한항공의 요 어메니티들이 놓여져 있고요. 기존의 대한항공 광동체들처럼 앞에 있는 화장실 면적이 넓어가지고 스쿼트를 대자로 조질 수가 있습니다. 버튼들은 수도꼭지부터 물 내리는 버튼까지 이렇게 비접촉식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인천 나리타 비행시간이 되게 짧기 때문에 이제 좌석을 제 자리로 하고요. 내려야 돼요. 항공기가 나리타 국제공항에 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리타 내리자마자 바로 같은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 퀵턴이라서 대충 4시간여를 탑승을 했는데요. 나리타 퀵턴 과정, 요거 약간 보시면은 이치광의 항덕후 새끼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왕 타는 거 저는 2번 같은 날 타보고 싶었어요. 함께 해주신 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좌석대 나리타에 도착했다는 방송이 나오고요. 벨트 사인 해제음이 울리고 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고 왔던 자리를 살펴보고요. 정신없이 타고 왔어요. 좋은 자리 보고 나서 혼자 신나서 업돼가지고 돌아올 때는 좀 차분한 마음으로 타고 오려고요. 자, 이제 하기를 하고요. 나리타 퀵턴 해볼게요. 나리타 퀵턴을 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탑승권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걸 하실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입국 심사 쪽 말고 트랜스퍼 쪽으로 가시면 돼요. 보안 검사 받고 바로 내려가시면 에어사이드가 나옵니다. 이 게이트가 모여 있는 곳. 일본에 들어가기는 싫고 도쿄 바나나는 내 손으로 직접 사오고 싶을 때 그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내린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탑승을 또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사상 최초 퀵턴 하는 유튜브. 창밖으로 보이는 오늘의 주인공 787-10. 퀵턴이라 가지고 나리타 올 때 승무원분들이 그대로 탑승을 해 계세요. 제가 막 이거저거 찍는다고 승무원분들이 카메라 피해 다니시느라 가뜩이나 힘드신데 너무 죄송했습니다. 다시 한번 바코드 찍고 입장할게요. 바로 타는 건데도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오롯이 즐기기만 할 거예요. 아까 그 자리예요. 15알파 영롱한 이 자리를 좀 살펴보고요. 제가 또 태생이 프리미엄은 아니고 스트릿 출신이라서 이코노미 궁금해서 달려가 봤습니다. 이코노미는 두 번째 도어부터 쭉 총 289석이 달려 있고요. 첫 번째 섹션에는 짙은 네이비색 A321 네오랑 같은 녀석, 그 다음에 쭉쭉 들어가면 뒤쪽 섹션에는 버건디색 이코노미 좌석이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색 변화를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333 배열의 이코노미. 뒤쪽 섹션 위주로 좀 볼게요. 대한항공 이코노미 시트. 기내 엔터 잘 달려있는데 얼굴이 또 비칩니다.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터치만 하고요. 좌석 간격 재볼게요. 아이폰이 이렇게 세로로 깨작깨작. 스펙상 32인치고요. 이 간격은 체감상 아시아나 A350 이코노미 좌석하고 얼추 비슷합니다. 이 정도면은 긴 거리를 가더라도 대충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치수를 재봤는데요. 순수 무릎이 들어가는 공간, 이 사이의 너비는 대충 28cm. 제일 튀어나온 데 기준이니까 늘리는 걸 생각하면 얼추 30cm 정도 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좌석 기울기는 이만큼 제껴지고요. 스펙상 118도라고 하네요. 스트릿 출신의 저라면은 잘 버티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 뒷자리 매니아, 저
저 맨 뒷자리 밴이야. 이쪽 창가 자리 뒤쪽에는 화장실이 있고요. 가운데 뒤쪽으로는 승무원 벙커가 있고 반대쪽 창가 자리 뒤로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맨 뒤에 마지막 자리 창가는 세 자리로 오다가 여기만 딱 두 자리로 바뀌는 자리예요. 맨 뒷좌석 좌석 기울기 이만큼 제껴지고요. 그 기내 모니터가 없는 만큼 뒤에서 툭툭 치는 단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내 모니터 이거 13.3인치 반사율이 오지지만 이거 좋습니다. 대한항공 A321에도 있는 모니터 화질이 되게 좋아요. 모니터 밑으로는 USB A 타입의 포트가 또 달려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자리마다 요 중간에 두 개의 전원 포트가 있어요. 보통 옛 것들은 무릎 뒤쪽에 있는데 이렇게 요즘 것들은 찾기 쉽게 앞쪽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코노미까지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사실 저는 그 비즈니스보다 이코노미 탑승 빈도가 월등히 더 많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코노미로 한번 타보고 싶네요. 쭉쭉 다시 제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올 때는 그 영상을 추가로 욕심내서 더 찍기보다는 아까 말했던 대로 순전히 즐기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기내식도 맛있게 먹고요. 그 몰랐던 좌석 특징들도 승무원분들이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셔가지고 놓쳤던 부분을 살짝 더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기능 숙지가 쉽지 않았을 텐데 존경스럽더라고요. 오늘 대한항공 완전 새 비행기에 완전 새로운 비즈니스석 프레스티지 스위트 2.0 후기를 보셨는데요. 대한항공이 작정하고 최고 사양을 뽑은 것 같습니다. 프라이버시 트렌드에 딱 맞는 높은 파티션하고 그다음에 곧 닫히게 되는 슬라이딩 도어, 골드와 다크 그레이 투톤으로 매핑된 시트 아주 차분하고 좋습니다. 문 달린 비즈니스를 저는 787보다 동체폭이 살짝 넓은 그 A350 요 종류만 타봐가지고 절대적인 직접 비교는 사실 무리가 있어요. 동체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스위트 2.0 이 동일 제품 에어인디아 A350 시트랑 비교해도 시각적으로 좀 차분하기 때문에 누워있을 때 감성 자체가 다릅니다. 일단은 에어인디아는 좀 넘었고요. 저는 문 달린 비즈니스 시트 중에 역대급은 사실 리버스 헤링본이지만 스타럭스 A350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한항공의 동체폭을 감안하더라도 슬라이딩 도어에 달린 시트의 프라이빗함 요거 다 담아놨고요. 차분하고 정돈된 분위기 너무 좋더라고요. 앞으로 도입될 787-10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도받게 될 에어버스 A350-1000 요거는 또 얼마나 대단하게 바뀔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는 되게 단순해가지고 돈값을 찾을 때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한항공 787-10 프레스티지 스위트 2.0 후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항공, 호텔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